사람이 무례한 말에 가장 많이 다치는 순간은 그 말이 너무 노골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에 굳이 반응해버린 뒤입니다. 상처는 말에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에 마음이 멈춰 선 자리에서 자랍니다. 누군가는 웃으면서 선을 넘고 누군가는 농담처럼 사람을 깎아내리고 누군가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라는 말로 자기 말을 지우려 합니다. 그런 말을 들은 우리는 그 자리에 오래 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잠들기 직전까지 그 장면을 되감기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이미 내 하루를 가져갑니다. 말은 잠깐이었는데 마음은 종일 붙잡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고통을 겪는 이유를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조용한 지점을 봅니다. 그 말이 내 마음 안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를 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어디에나 있었고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선을 넘었느냐가 아니라 그 선을 넘은 말에 내 마음이 계속 서 있었느냐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례한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단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말을 던지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고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색이 보이면 그 자리를 다시 밟습니다. 그건 용기가 아니라 확인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괜찮은가? 이 사람은 어디까지 받아주는가? 선을 넘는 사람은 상대를 제압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위치를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확인에 너무 성실하게 응답합니다. 표정이 굳고 말이 줄고 설명을 시작하고 혼자서 자책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주도권은 이미 그 사람에게 넘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밖으로 끌려나간 상태라고 봅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의 말 뒤를 따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말을 준비해도 아무리 완벽한 대응을 떠올려도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자리가 말이 오간 순간이 아니라 그 말을 계속 붙들고 있는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 사람을 대하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어떻게 말로 이길 것인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서 내 마음을 빼올 것인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밟아주는 법을 찾습니다. 웃으면서 제압하는 문장, 상대가 움찔할 만한 한마디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대개 잠깐의 통쾌함만 남깁니다. 그리고 곧 또 다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말은 이겼는데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럽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아함은 상대를 눌러 이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조용합니다. 내 마음이 그 자리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이 내 하루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상태, 내 숨의 리듬을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에 들어서면 굳이 밟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압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선을 넘는 말은 공중에서 힘을 잃습니다. 받아줄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군가를 혼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을 분석하거나 유형을 나누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대신 그 말 앞에서 왜 내 마음이 자꾸 멈추는지, 왜 나는 매번 그 자리에 에너지를 두고 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마음을 다시 내 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아주 천천히 한 걸음씩 이어가 보려 합니다. 사람이 선을 넘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말이 거칠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이 사실이어서도 아닙니다. 그 말이 나를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마음에 스며드는 순간 평온은 먼저 자리를 비웁니다. 선을 넘는 사람의 말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으며 늘 여지를 남깁니다. 그냥 한 말인데 그렇게 예민할 일은 아니잖아. 장난이었어. 이 말들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말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말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보호가 항상 상대의 마음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황을 경계가 무너진 상태로 봅니다. 경계란 상대를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선입니다. 이 선이 분명하면 상대의 말은 밖에서 멈춥니다. 이 선이 흐려지면 상대의 말은 내 안까지 들어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대부분 이 선을 시험합니다.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행동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놀랍게도 그 기준은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내 반응에서 정해집니다. 표정이 굳는지, 말을 더 설명하는지, 억지로 웃는지, 집에 가서 곱씹는지, 이 모든 반응은 그 사람에게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여기는 밟아도 되는 자리구나. 선을 넘는 사람은 처음부터 무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강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말로 시작합니다. 가벼운 평가, 무심한 비교, 농담처럼 던진 한마디. 그 말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면 조금 더 가까이 옵니다. 그 다음에도 괜찮으면 조금 더 깊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은 아주 조용해서 당사자는 자기가 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아차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끌려다니는 상태라고 합니다. 마음이 끌려다닌다는 것은 상대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말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 사람을 막아야 할 지점은 그 사람의 입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에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소심한가? 왜 이런 말 하나에 흔들리지? 하지만 불교의 시선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아직 놓지 못한 기대가 남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존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남아있을수록 선을 넘는 말은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아하게 밟아주는 법의 시작은 상대를 누르는 기술이 아니라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해를 얻으려 하지 않는 것, 이 사람의 말로 내 가치를 재단하지 않는 것.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집착의 끈을 내려놓는 자리라고 합니다. 집착이란 사랑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정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집착도 모두 포함됩니다. 선을 넘는 말 앞에서 내 마음이 유난히 오래 머문다면 그 말보다 먼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넘어서면 상대의 말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상처가 아니라 정보처럼, 소음처럼, 지나가는 파동처럼. 이 지점이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자리. 그때부터 선을 넘는 사람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하지만 내 안에서는 다르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아니라 정보처럼, 소음처럼, 잠깐 스쳤다 사라지는 파동처럼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면 말의 크기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크게 대응하지 않아도 되고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웃지 않아도 괜찮고 굳이 나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서 있는 자리만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선이 분명해질수록 말은 줄고 태도는 더 또렷해집니다. 선을 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입니다. 무례한 말은 대개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옵니다. 웃고 있는 얼굴 사이로 농담처럼 던져지고 충고처럼 포장됩니다. 그 말이 지나간 뒤 상대의 표정은 가볍게 남아있는데 내 마음만 조금 늦게 따라옵니다. 그때부터 마음은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별 뜻 없었을 거야. 괜히 예민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그 정도는 넘길 수 있지.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편안한 말은 아니었다는 것을. 선을 넘는 사람은 대개 분명한 의도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대신 애매한 말로 경계를 흔듭니다. 웃으면서 낮추고 칭찬하면서 비교하고 걱정하는 척하며 불안을 건드립니다. 그 말들은 정확히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말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말에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를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강한 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말이 쌓일 때 생깁니다. 선을 넘는 사람의 말은 되게 짧지만 그 말 이후의 생각은 길게 이어집니다. 그 생각이 잠들기 전까지 따라오고 다시 만날 때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이 하루를 끝내고도 마음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말은 두 방향으로 흐릅니다. 날카로워지거나 지나치게 부드러워집니다. 날카로우면 싸움이 되고 부드러우면 경계가 사라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평정은 중간 지점을 찾는 기술이 아닙니다. 상대에 맞추지 않고 내 마음이 제자리에 서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 서면 말은 자연스럽게 짧아집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이 침묵 앞에서 불편해집니다. 반응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말이 걸릴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받아줄 마음이 있을 때 힘을 가집니다. 머물지 못한 말은 금세 힘을 잃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도망이라 하지 않습니다. 회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업이 닿지 않게 한 발 물러선 자리라고 봅니다. 관계는 항상 가까워야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닳지 않는 거리에서 비로소 오래 이어지기도 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대할 때 우아함은 말솜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내 하루를 흔들지 못하게 두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말이 가벼워지는 순간 관계의 무게도 자연히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싸움은 필요 없어지고 설명도 줄어듭니다. 마음이 중심으로 돌아오면 상대의 말은 예전보다 작게 들립니다. 중요해 보이던 말들이 생각보다 힘이 없다는 것도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관계는 힘의 문제가 아니라 거리의 문제가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가 먼저 흔들리는 이유는 말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지? 지금 웃어야 하나, 넘겨야 하나? 그 고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상대의 말보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계는 이미 한 발 뒤로 물러납니다. 불교에서는 경계가 무너지는 시작을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찾습니다.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고 표정이 움직이고 시선이 흔들립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이 변화를 아주 빠르게 알아봅니다. 그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응을 잘 읽는 사람들입니다. 웃으며 넘겨주는지, 조금 불편해하는지, 아니면 굳이 반응하지 않는지 그 미세한 차이를 보고 다음 말을 고릅니다. 그래서 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항상 한 박자 늦습니다. 이미 상대는 다음 수를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경계는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경계는 흐려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굳이 말로 자신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먼저 자리를 잡고 눈빛이 먼저 정리됩니다. 선을 넘는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웃지 않아도 되고 표정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금 늦게 고개를 들고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말은 힘을 잃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디에 닿는지를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걸리지 않는 말은 스스로 방향을 잃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차가우면 관계는 바로 깨지고 단단하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대개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흔들릴 거라는 기대 위에서 말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말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머무름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밖으로 튀어나가지도 않고 상대에게 끌려가지도 않는 자리. 이 자리에 서 있으면 말은 줄어들고 호흡은 길어집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 전에 무언가를 덧붙이고 싶은 충동도 사라집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이 고요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거나 농담으로 돌리거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 변화가 경계가 전달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우아함은 이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자리에 서 있으면 관계는 그 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정렬됩니다. 가까워질 사람은 남고 선을 넘는 사람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이 과정에는 싸움도 없고 각오도 필요 없습니다. 말을 줄이고 마음을 세우는 것,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온도 변화는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닿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이쯤이면 넘긴 게 맞나, 괜히 예민해 보이지는 않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기준은 이미 내 손을 떠납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를 상대의 행동보다 내 마음의 흔들림에서 찾습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내가 스스로 헷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항상 노골적으로 무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웃으며 농담처럼 친한 척 다가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분명 불편한데 불쾌하다고 말하기엔 애매합니다. 이 애매함이 관계를 가장 많이 상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애매함을 마음이 두 갈래로 나뉜 상태라고 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이 상태에서는 말을 어떻게 하든 스스로가 먼저 지칩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이 지침을 먹고 자랍니다. 상대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이미 허용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기준을 몸에 두는 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기준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평온을 주는가 아니면 마음을 흐트리는가, 이 한 가지입니다. 선을 넘는 말이 내 안에 오래 남아 되뇌어지고 표정을 조심하게 만들고 다음 만남을 부담스럽게 한다면 그 말은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상대의 의도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그 말을 들고 흔들렸다는 사실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분명해지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굳이 웃어주지 않게 되고 맞장구를 치지 않게 되고 필요 없는 설명을 덧붙이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지만 상대에게는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말이 어디에서 멈추는지를
늘 확인하며 말합니다. 그 확인이 되지 않으면 말은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말이 돌아갈 자리를 잃은 상태라고 봅니다. 말은 받아주는 마음이 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받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가벼워집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제압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꺾는 일이 아닙니다. 그 말이 머무를 자리를 주지 않는 일입니다. 우아함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상대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 말을 쌓아 올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방향으로 한 발도 더 가지 않겠다는 태도. 이 태도는 말로 설명되지 않지만 분위기를 바꿉니다. 불교에서 수행자는 상대의 업에 자신의 업을 더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을 넘는 말에 분노로 답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물러서지도 않는 것. 이 균형이 관계를 바꿉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자주 시험합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 농담은 받아주는가? 이 무례는 웃고 넘기는가? 그 시험에 매번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태도 자체가 이미 답이 됩니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 앞에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입니다. 선을 넘는 대신 말을 고르게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그때는 관계의 거리를 조정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리 두기는 차단이 아니라 자비의 한 방식입니다. 서로에게 더 큰 업을 남기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제자리에 두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오래 머물수록 말은 줄어들고 관계는 필요한 만큼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은 알게 됩니다. 우아함이란 상대를 밟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흔들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요. 선을 넘는 사람과 오래 마주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상대보다 내 마음이 먼저 달아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말을 듣고 난 뒤 하루가 끝나도 그 말이 떠나지 않고 이미 끝난 대화인데 속으로 계속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상대가 강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 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이 생기는 순간을 밖에서 찾지 않습니다. 말이 들어온 그때가 아니라 그 말을 계속 쥐고 있는 순간을 괴로움의 시작으로 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말을 던지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오래 두는 쪽은 대개 나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를 다루는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왜 그 말이 이렇게 오래 남았는지, 왜 굳이 되뇌고 있는지, 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장면을 계속 복기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경우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을 통해 내가 흔들렸다는 사실이 더 아픕니다.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 가볍게 여겨졌다는 생각, 괜히 참았다는 후회. 이 감정들이 말의 꼬리를 붙잡고 마음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좋은 것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감정에도 똑같이 생깁니다. 선을 넘는 말에 집착하면 그 사람은 이미 내 마음 안에서 한 발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는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 말이 떠오를 때 굳이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다시 떠올라올 때 굳이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저 지금 이 말에 내 마음이 매달리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림이 집착을 느슨하게 합니다. 느슨해진 순간 신기하게도 상대의 말은 크기를 잃습니다. 그때 비로소 선을 넘는 사람은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예전만큼 다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상대를 바꾸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불교에서 수행이란 환경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을 바꾸는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 앞에서 항상 단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우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말이 내 하루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 그 말을 잠깐 스쳐가는 소리로 되돌려 놓는 것, 이것이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 의미입니다.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에너지를 아껴 씁니다. 아껴진 에너지는 싸움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힘이 분산될수록 사람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선을 넘는 말에 자주 흔들릴수록 삶 전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관계에서의 수행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내 마음에 머물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지나가야 할 소리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머물게 할 말은 따뜻함을 남깁니다. 지나가야 할 말은 붙잡을수록 상처가 됩니다. 이 구분이 생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굳이 밀어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은 내 안에서 힘을 잃고 내 마음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상대의 물에는 더 이상 내 품격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품격은 상대를 제압해서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는 선택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선을 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늦게 도착하는 깨달음은 상대가 얼마나 무례했는지가 아니라 그 무례를 내가 얼마나 오래 끌어안고 있었는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투가 거칠고 선을 넘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생각은 조금 바뀝니다. 왜 나는 그 말을 그렇게 오래 곱씹었을까? 왜 이미 끝난 장면을 마음속에서 다시 열었을까? 왜 그 사람은 집에 갔는데 나는 아직 거기에 남아있을까?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마음이 돌아오지 못한 상태라고 봅니다. 몸은 다른 곳에 있지만 마음은 아직 그 말이 던져진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말을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받는 사람은 그 말을 반복해서 확인합니다. 이 불균형이 관계를 더 피로하게 만듭니다. 불교 수행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말 뒤에 남는 마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어떤 말은 듣는 순간보다 그 뒤에 더 큰 힘을 가집니다. 혼자 있을 때, 조용해졌을 때,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말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무례했어. 이건 내가 참아선 안 됐어. 이 판단들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에 계속 머무는 순간 마음은 그 말에 묶입니다. 불교에서는 옳고 그름보다 집착 여부를 먼저 봅니다. 옳은 판단이라도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역시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이 지금 내 삶에 필요한가? 이 말이 지금의 나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조용히 드러납니다. 아니요. 그때 필요한 것은 반박도 대응도 우아한 한마디도 아닙니다. 그저 이 말은 여기까지다. 마음속에서 선을 긋는 일입니다. 이 선은 상대를 향한 선이 아니라 내 마음을 향한 선입니다. 선을 긋는다고 해서 차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더 부드러워집니다. 더 이상 쓸데없는 긴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편안해질 때 자비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자비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태도가 아니라 불필요한 고통을 키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계속 반응하지 않는 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쓸데없는 싸움에서 빼내오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돌아오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같은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다. 관계의 주도권은 그때 비로소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불교에서는 자유를 상황이 바뀌는 것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선을 넘는 사람에게 감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자유에 한 발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삶은 모든 사람을 정리하면서 가볍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가벼워집니다. 그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이미 지나간 말입니다. 그 말을 오늘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의식하면 바뀝니다. 이제 선을 넘는 말이 들릴 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의 중심까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그 선택 하나로 마음은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오래 갑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선을 넘는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을 이겨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이 머물 자리를 다시 선택하면 됩니다. 함께 있어도 숨이 가빠지는 관계가 있고 멀어져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상대의 태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쉬는가에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이 편안한 자리를 수행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인연,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나로 있을 수 있는 관계, 그런 인연을 조용히 가까이 두는 것이 삶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들은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밀어내는 이유가 아니라 내 마음을 조금 덜 소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같은 상황이 왔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덜 흔들린다면 이미 충분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앞으로도 마음을 닳게 하는 관계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법, 삶의 소음을 줄이고 고요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천천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이런 고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말보다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